집 한 채 없이 변두리로 쫓겨나듯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평수를 줄여서 가는데도 2년마다 수천만 원씩 오르는 전셋값 감당할 수가 없어갖고 또 빚을 냅니다. 올 2월에 20년 된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는 한 주부는요, 한 달 사이에 빌라 전셋값이 3천만 원이나 올랐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빚은 늘어가는데 빚 갚을 일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거리에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400만 명의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 대학 동기 한 명은 다니던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조기 퇴직을 하고요. 퇴직금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연일 파리만 날리다가 결국 문을 연 지 1년도 채 안 돼서 식당 문 닫고 말았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에 절반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에 만족을 해야 하고 하루에 200개에 가까운 음식점이 문 닫는다고 하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 수많은 가장들, 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한 집안에 닥친 경제 위기는 한 나라의 기본이 되는 가정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요즘 돈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고 있는 젊은이들 많죠. 또 교육비 무서워서 아이 낳는 걸 포기하는 부부도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20, 30대가 돈 벌어 오겠다면서 가출하는 이른바 구직 가출도 늘고 있습니다. 청년이 집을 나서면 가출이 아닌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요즘 같은 시절에 20, 30대의 경제적 자립,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졸업하기도 전에 이미 수천만 원의 빚을 진 채무자가 된다고 합니다. 1년에 1,000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등록금을 아무 부담 없이 낼 집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가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휴학까지 하면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들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긴 하지만 이건 취직과 상관없이 원금의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빚더미일 뿐이죠. 학자금을 대출한 뒤에 연체로 인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대학생도 무려 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 외치던 정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어렵다는 자격증 몇 개씩 따고 토익 만점 가까이 받고 1년에 수백 통씩 이력서 들이밀어도 88만 원짜리 비정규직을 벗어나기가 힘이 든다는 20대입니다. 올해 2월에 15살에서 29살까지 청년 실업률이 10%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2000년 이래 10년 만에 최고치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 혈기왕성한 청년 10명 가운데 1명이 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푸릇푸릇한 청춘을 온통 빚 갚는 데 소진해도 그 다음에는 학자금이 아닌 또 다른 빚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이렇게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정부는 엉뚱한 곳에 국민 세금,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정부 발표로만 22조 원이나 되는 4대강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죠. 게다가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4대강 공사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법을 무려 10개나 위반을 하고 예산도 날치기 통과했죠. 환경 영향평가도 겨우 넉 달 만에 뚝딱 해치웠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이기 속도전으로 강행한 4대강 공사는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엉터리 설계로 붕괴된 연천댐 기억하시나요?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할 때 건설한 댐인데요. 부실 설계로 2번이나 무너졌습니다. 수백 가구가 침수되는 물난리를 겪은 뒤에 결국 철거되고 말았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공사가 연천댐에 재판이 안 된다고 누가 과연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4대강 공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가 예산 낭비고요. 또 하나가 환경 재앙입니다. 걱정은 벌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함안보 태족토에서는 발암물질이 환경기준치의 27배나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발암물질이 식수원인 강물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입적하신 법정 스님께서 생전에 4대강 공사를 그토록 끔찍한 재앙이라고 하신 것도, 천주교 주교회의가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다 같은 이유인 거죠.
4대강 공사는 예산을 잡아먹는다는 하마와도 같습니다. 4대강 공사비 때문에 교육, 서민복지 예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서민들이란 얘기입니다. 4대강 공사는 서민을 죽이고 환경을 죽이는 범죄 행위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무상급식 문제는 어떻습니까? 5년 동안 90조 원 부자 세금 서둘러서 깎아주고 22조 원을 멀쩡한 강바닥에 퍼붓겠다는 이 정권이 2조 원 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은 이 정치권에서보다 시민들이 먼저 요구한 일입니다. 이걸 무시한다면 그건 정말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는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민주주의는 20년 뒤로 후퇴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룩한 한반도의 평화는 빙산처럼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국가재정은 부도위기에 봉착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린 대가가 과연 뭡니까? 요즘 민주당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야단 참 많이 듣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 될 때까지 민주당은 도대체 뭘 했냐는 질책도 많이 받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성장제일주의 시장경제, 오로지 땅 파고 건물 짓는 토목공사 모델, 친재벌 편향 정책을 막으려고 그동안 민주당이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힘에 부친 게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수 야당의 서름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서 국민 여러분의 한탄과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이 실패한 정권으로 남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정권의 실패는 국민께 고통만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이상의 고통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고언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있다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더 이상 생활이 버거워서 삶이, 가정이 붕괴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공부하고 싶다는 청년의 열정이 등록금 때문에 좌절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젊은이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지금 변화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뉴 민주당 플랜이 바로 그것입니다. 뉴 민주당 플랜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모든 힘을 쏟겠다는 약속입니다. 토목공사로 금수강산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교육, 보육 같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자는 제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정권에서 국민들이 보다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특권층 부자들만 더 부자되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 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심 못 먹어서 가슴에 상처를 받고 또 우울해지는 세상, 그것을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는 6월 2일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에게 국민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오만한 이명박 정권을 중간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은 물론 꾸중과 질타까지도 모두 안고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그러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의 가슴에 희망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이 세상은 견제하는 힘이 있을 때 힘없고 평범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견제의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